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에 관한 건데 아무튼 법칙을 배우는 거죠. 화학 반응의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왜 그러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 맞출 때도 원자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수를 맞췄거든요.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원자들 간의 결합은 달라져도 그 개수와 종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앙금 생성 반응.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해서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되는 반응을 해. 반응식을 써봐요.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질산은은 AgNO3야. 질산은이야 이게. 반응하는데 요 둘이 결합해서 AgCl, 얘가 염화은이야. 염화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질산나트륨 NaNO3, 요게 질산나트륨. 반응했는데 나트륨 하나, 염화이온 하나, 염화이온 하나, 은이온 하나, 은이온 하나, 질산이온 하나, 질산이온 하나. 변화된 게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이 보존이 되는데, 특히 얘네들은 뚜껑을 열고 해도 괜찮다. 열고 해도 되는 이유가 앙금이 생성이 돼서, 앙금은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용기에서 해도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뚜껑을 닫고 해도 되고 열고 해도 돼요. 근데 탄산칼슘이 염화수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이것도 이제 반응식을 써보면, 탄산칼슘, 염화수소는 HCl인데 염화칼슘은 CaCl2고요. 다 못 외워도 그냥 써보는 거죠. 자꾸 이산화탄소 CO2고 H2O. 개수를 맞추면 칼슘 괜찮은데 염화이온이 2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HCl 앞에 2.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 다 맞아요. 수소 2개 맞고요. 산소 3개인데 하나 둘 셋 다 맞아. 그쵸? 근데 이 중에 이 CO2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애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표시는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요런 거는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 한다라는 건 뚜껑 닫고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뚜껑 닫고 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여기 막 발생하는데 얘가 둥둥 떠 있으니까 무게가 안 나갈 줄 아는데 무게가 안 나가지 않아요. 얘가 여기 와서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게가 나가요. 닫힌 용기에서는 반응 전후 질량이 일정한데, 이걸 열어, 뚜껑을 열어. 그럼 날라가 이렇게 숭숭 날라가 이렇게. 그러면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렇게 이제 될 거다. 연소 반응에서는, 연소는 나무가 타냐 철이 타냐랑 달라요. 나무가 탈 경우에는, 나무가 탈 때 먼저 할게요. 나무가 탈 때는, 나무는 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근데 산소랑 반응해. 그러면 이산화탄소 얘가 어떻게 돼? 여기 날라가. 수증기도 기체니까 날라가. 일부 이거 말고 다른 게 좀 있거든요. 칼륨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재로 남아. 그러니까 이게 다 둘 다 날라가 버리니까 열린 용기에서 하면은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죠. 감소. 근데 이거를 꾹 뚜껑을 딱 닫고 하면은 질량이 일정합니다. 일정. 자, 그래서 예전에는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벼워졌기 때문에. 예. 재만 남고 가벼워졌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철을 가열하잖아요. 그러면은 열린 용기에서 하면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 뭐 이런 게 돼. 이런 애가 되거든요. 뭐 이런 애가 됩니다. 개수 맞춰야 되는데 2, 6, 3 이렇게 하면 맞나? 2, 3, 6 맞네. 아무튼 원래 잴 때 철만 갖고 재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산소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린 용기에서 하면은 질량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 근데 닫힌 용기에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철이 있고 여기에 안에 있던 산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있던 산소만. 다시 들어오는 건 없어요. 뚜껑 닫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 하면 질량이 전후가 보존이 됩니다. 이것도 일정하다. 자,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래서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닫힌 용기에서 하면은 질량이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라부아제가 이렇게 실험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 질량은 보존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 아 이거 아닌데.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알게 돼. 그거를 이제 라부아제가 발견해요. 요거 질량 보존된다. 이거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이게 열린 용기에서 하면은 질량이 감소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측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법칙이고,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법칙인데,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 성립하는 거, 화합물에서. 근데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혼합물은 그냥 단순히 섞어 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 맘대로야 사실은. 예. 뭐 설탕물을 만드는데 설탕을 2숟가락 더 넣어. 그러면은 질량비가 달라지는 거니까. 예.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화합물에서는 성립을 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자기 멋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애는 항상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어야지 물이야. 만약에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산소 2개가 붙으면 물이 아니에요. 이건 과산화수소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애가 되려면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을 해야 되고, 근데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이고요.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6이야. 근데 1인 애가 2개가 붙으니까 2대 16이고 질량비가. 결론적으로 1대 8이 되죠. 1대 8.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려면 NH3가 돼야 되고, 질소 하나의 질량이 14고요. 수소 하나의 질량 1이야. 얘가 14대 3이 돼서 질량비가 14대 3으로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를 구성하고 있는 개수비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인데, 탄소는 하나에 10이야. 하나에 12. 산소는 16이야. 그러면 12대 30인데
약분시키면 이제 3대 8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탄소 대 산소가 3대 8의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껴있는 BN2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볼트는 2개 있는데 너트는 6개나 있어. 그럼 나는 이걸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3개를 다 껴놓으면 딴 걸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거 2개는 그냥 빼놓으셔야 되고, BN2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려면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고, 남는 애는 결합 안 하는 거예요. 남는 애까지 다 끼워넣으면 따내지. 그래서 이 화합을 만들 때 볼트 하나에 너트는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할 거고요. 너트 2개는 남는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볼트 하나에 5g이고 너트 하나에 2g이면은 볼트 하나만 들어가니까 5g, 너트는 하나에 2g인데 2개 반응하니까 4g. 5대 4의 질량비를 결합하는 거예요. 산화구리에서의 반응. 자, 산소 1g당 구리가 4g 반응해. 그럼 산화구리는 5g 나오는 거죠. 5g. 그래서 4대 1대 5지. 산화구리는 4대 2대 10이지. 그러면 4대 1대 5지. 산화구리는 5죠.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잠깐 테스트해서 1번부터 7번까지만 먼저 하고 갈게요. 잠깐 테스트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해보십시오. 질량 관계를 나타내어라. 네. 질량 관계는 A랑 B 더한 거랑 C랑 D 더한 거는 같다. 맞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나무 연소, 물의 기와 물의 분해. 근데 여기서 질량이 보존되는 경우인데 다 보존돼요. 이거는 물리 변화잖아. 물리 변화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요. 왜냐면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기억, 니은 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질량 보존 법칙 성립됩니다. 자, 강철솜을 토치로 가열한다. 그러면 강철솜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죠. 증가. 묽은 염산을 달걀 껍데기에 넣는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감소하지, 감소. 네. 열린 용기에서 하니까 탄산수소 나트륨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는다. 그럼 이건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NaHCO3고 탄산 나트륨이네. 잘못 봤네. 탄산수소 나트륨이 아니군요. 탄산 나트륨은 Na2CO3고 염화칼슘은 CaCl2야. 그러면 얘가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이 돼요. 탄산칼슘 앙금. 앙금 생성 반응은 열린 용기에서 하면 일정하죠. 앙금 생성 반응은 열린 용기에서 반응했을 때 일정하다. 성분 물질의 질량비가 일정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이런 거는 뭐 골라라라고 하는 소리냐면 화합물 고르라고 하는 소리야. 화합물. 근데 이건 설탕물이잖아. 설탕물. 그러면은 내가 설탕 섞는 거 내 맘대로야 사실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암모니아 NH3인데 일정한 거고, 이산화탄소도 일정한 거고요. 에탄올 수용액, 이거 혼합물이야, 혼합물이죠. 에탄올이랑 물이랑 섞은 거야. 에탄올 플러스 물. 그래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고요. 수소 10g과 산소 40g을 반응시켰더니 물 45g이 생성되고 수소 5g이 남았다.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남은 게 중요한데 5g이 남았다. 그러면 반응한 거는 5g이겠지, 5g. 그렇죠? 그러면은 5대 40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8이지, 1대 8. 10g 중에 5g은 남았대요. 5g만 반응한 거잖아. 5g 대 40g이니까 1대 8. 산소는 다 반응한 거야. 아무 말 없는 거는. 산소는 다 반응한 거예요. 볼트 10개와 너트 12개를 이용하여 화합물을 만드는데 최대로 만들 수 있는 BN3의 개수는, 만약에 볼트 10개를 다 쓰면 너트는 30개 필요한 거야. 왜냐, 지금 1대 3의 비율로 필요하잖아. 그래서 30개가 없죠? 그래서 너트 12개를 다 쓰면 3분의 1이니까 볼트 4개를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화학식으로 쓰자면은 B 하나랑 3개의 N이 결합하여 BN3가 되는 건데, 얘를 4개를 반응해야 하는 거고, 얘는 12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얘는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BN3 개수는 4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반응했는데 뭐가 남더라. 그런 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 때문에 남는 거야. 뭐가 남는 거는 일정한 비율로 반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구리를 가열하여 산화구리를 만들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므로 산화구리 2의 질량비도 일정하다. 관련 있는 화학 법칙은 뭐냐? 일정 성분비 법칙. 되시겠습니까? 자,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건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죠. 기체 반응 법칙.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요. 압력도 일정해야 됩니다.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자, 하여튼 게일 유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여러 번 해. 근데 여러 번 하는데 항상 기체 부피 비가 일정하더라라는 거야. 일정한 정수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알아낸 거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인데, 이게 이유인데, 이거를 알려준 사람은 사실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보가드로가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체나 액체는 안 그런데, 고체나 액체는 만약에 입자 종류가 달라지면 부피가 커져요. 이렇게 입자 종류가 달라지면 부피가 커져요. 전체 부피가. 근데 이 모든 기체라는 뜻이 기체 종류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체든 상관없다. 기체 종류에 무관하다. 그러니까 기체는 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이렇게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얘가 큰 애가 됐어. 그래도 상관없어. 빈 공간을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부피가 안 늘어나요. 부피가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 수소랑 산소랑 반응할 때 2대1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부피비는 어떻게 되냐면 부피비가 2대1대2가 나와. 근데 이게 사실 거꾸로 알아낸 건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 단순히 부피비가 항상 일정하다를 뜻하는 거고, 부피비가 일정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비도 일정하겠구나 라고 이제 아보가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비가 2대1대2면은 분자수비도 2대1대2다 이거를 간파한 거는 아보가드로예요. 개인의학은 그냥 여러 번 실험해가지고 2대1대2네 또 했는데 또 2대1대2네 이걸 알아내는 거고. 자,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에 부피비가 일정한데, 그거랑 같은 얘기가 뭐냐면 분자수비가 일정하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모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지. 분자가 네모 하나에 분자가 하나씩 들어있으면은 네모 두 개면은 2분자가 한 분자랑 반응해서 2분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이후에 분자에 대한 개념이 생겨. 사실은 아보가드로 전에는 분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원자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아보가드로가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가 부피비고, 기체의 경우에 그렇죠. 기체의 경우에. 그리고 분자수비가 되고, 그 분자수비가 이거는 알려주는 거구나. 분자수비가 2대1대2라는 거죠, 지금.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개수비가 1대3대2잖아요. 그럼 부피비도 1대3대2예요. 부피비도 1대3대2고 분자수비도 1대3대2입니다. 기체 반응에서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풀어봐 주시고,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는 각 기체 부피비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 걸 해봤더니 2대1대2다 이거야. 수소 기체가 50이 들어가면 산소 기체가 25만 반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증기는 50이 나올 텐데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는 산소고요. 산소 25ml가 남습니다. 되죠? 수증기 40ml를 얻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 기체는 최소 얼마큼씩 필요하냐. 이거 40 얻고 싶어? 그러면 이거 40 들어가면 되고 얘가 20 들어가면 되죠? 수소는 40ml, 산소는 20ml가 필요하다. 계산력 암기력 문제를 해보죠. 일단 1번 12쪽 한번 먼저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랑 일정 성분비 법칙 연습을 좀 해보면, 공기 중에 탄소 6g을 산소와 완전히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22g이 생성이 되었다. 그럼 이제 산소 질량은 16g이면 되겠네. 16g. 그렇죠? 이 둘 더한 게 22랑 같아야 되니까
산소의 질량은 이산화탄소, 이게 생성물이죠, 생성물. 이산화탄소의 질량에서 탄소 질량 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6g의 산소가 반응했다라는 거고, 질량비가 6대 16대 22네. 그러면은 2로 나누면 되겠네요. 3대 8대 11의 질량비를 갖는다.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자,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g 대 1g, 8g 대 2g, 4g 대 1g. 근데 산화구리는 두 개 더한 거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두 개 더한 거죠. 5죠. 그래서 4대 1 때문에 이거는. 자, 그런데 구리 24g을 완전히 반응하려면은 산소가 4대 1이니까 8g 필요하겠네요. 8g. 근데 산소를 물어본 게 아니었구나. 산화구리를 물어봤네요. 산화구리와 구리와 산화구리는 4대 5야. 그럼 24g 반응하면은 이거 6배니까 얘도 6배면 이제 30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마그네슘이랑 지금 산소랑 반응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Y축에 써져 있는 걸 잘 봐야겠네. 지금 위에서는 그냥 산소였는데 지금은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3g이랑 산소는 2g 반응하는 거죠. 2g. 이거 이해가시죠? 마그네슘과 산소는 뭐 2g 반응하는 거죠. 그냥 합쳐가지고 5g 된 거죠. 3대 2대 5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마그네슘 15g을 완전히 반응하고 싶대. 얘를 15g. 근데 산소 물어봤네. 3대 2니까 15면 5배잖아. 그럼 얘는 10g이죠. 그럼 산소 10g이 필요하다. 됐어요? 이게 비례식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 반응 후 남은 애는 빼줘야 돼요. 반응 후 남은 애는 빼줍니다. 그러면은 40g만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은 몇 대 몇을 반응하냐면 1대 8이죠. 1대 8. 그럼 얘도 1대 8로 할 건데, 만약에 10g이 다 반응하면 뭐 80g 필요한 건데 80g 없죠. 지금 여기. 그러면 얘가 32g 반응하면은 요거는 4g만 반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수소가 6g이 남겠죠? 네. 이게 남을 거다. 자, 그걸 지금 다 한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 계산할 건데, 5g 대 45가 아니라 5g 대 40을 하셔야 돼. 왜냐면 산소가 5g 남았으니까. 그러면 물은 이거 더하면 되니까 45g이고요. 5로 다 나누면 1대 8대 9네. 자, 기체의 종류. 2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는 수소와 산소는 1대 8이야. 그러면 얘가 30이면은 요거는 4면 돼요. 그쵸? 근데 10g을 넣었으니까 자, 하여튼 4g 반응할 거고 수소는 6g은 남겠죠. 6g 남겠죠? 10g 중에 4g만 반응하니까 6g은 남아있다. 자, 마저 할까요? 개념, 기체 반응, 이게 법칙이 아니구나. 맞네. 기체 반응의 법칙, 여기. 자, 수증기 생성될 때 2대 1대 2의 부피비고요. 요 1대 3대 2고요. 암모니아는. 염화수소는 1대 1대 2라고 써 있습니다. 염화수소는 수소가 H2고 염소가 Cl2인데
염화수소는 HCl이기 때문에 여기 2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개수비가 1대 1대 2야. 그쵸? 네. 좀 많은데 그래도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풀어봅시다. 보겠습니다. 일단 부피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 100을 얻으려면 산소는 50ml 필요한 겁니다. 1대 2니까 50ml 필요한 거고, 질소기체 5리터를 완전히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얻으려면 수소기체는 1대 3이니까 15리터 필요한 거죠. 염화수소기체 40을 얻으려면 수소기체 20ml랑 염소기체 20ml 필요합니다. 1대 1대 2니까 각각 20이죠. 그 다음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40씩 반응했는데 수증기가 만들어진대. 근데 2대 1로 반응하거든요. 남는 기체는 산소가 20ml가 남는 거고요. 질소와 수소는 1대 3으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남는 애는 그러면은 이거의 3배만큼 반응하면은 얘가 60ml만 있으면 되죠. 그럼 수소는 40ml가 남는 겁니다. 염화수소 만들 때 1대 1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수소가 20ml가 남죠. 20ml가 남죠. 20ml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반응했다. 수증기 부피는 수소와 산소 2대 1로 반응하죠. 2대 1대 2인데 얘가 한계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은 모자란 게 한계 반응물인데, 요거에 얘는 이제 남는 거는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이거만큼 수증기가 생겼으니까 70ml 수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질소와 수소가 있는데 얘가 1대 3대 2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3배가 있지는 않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한계 반응물이에요, 수소가. 그러면은 암모니아는 60만큼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3대 2이기 때문에. 염화수소 1대 1대 2인데 요게 한계 반응물이에요. 이거의 2배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거의 2배. 그러니까 50ml의 염화수소가 생긴다. 염소기체는 25ml 남을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